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Jisoo đây. 안녕하세요, 양지소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오기 전에 꼭 알아야 될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 처음 여행을 오실 때 보통 인터넷에서 이미 베트남 날씨, 환전, 이동 방법, 음식 등등 이런 정보들을 검색하고 알아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 처음 가는 거라면 익숙하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베트남에 곧 여행 오신 분들에게 베트남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권, 비자 신청 등등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께서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실 때 꼭 필요하신 것 같다는 다른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행 오기 전에 당연히 날씨를 알아봐야 되지요.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방마다 날씨가 꽤 다릅니다. 북부는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북부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는 않지만 동북 계절풍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날씨가 꽤 춥습니다. 이때 여행을 오시면 겨울 옷을 꼭 챙겨 가져오셔야 됩니다. 북부 여름은 날씨가 상당히 덥고 온도가 40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신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을과 봄은 날씨가 시원하고 좋으니 이때 여러분께서 북쪽으로 여행 오시는 게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중부와 남부는 사계절이 없지만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날씨가 안 춥고 구경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다만 우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구경하기에 여행하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기를 피해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여행 오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중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낭, 야짱 등등 4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치민이면 12월부터 4월까지 북구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때 이쪽으로 여행 가시는 게 구경하기에 좋고 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화폐로 환전해야 합니다. 환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원을 달러로 바꾸고 베트남에 도착해서 동으로 바꿉니다. 공항에서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면 거기서 환전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공항에서 마중하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이동해야 될 경우 택시를 타야 되니까 택시 기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공항에서 돈 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 현지 금은방에 가서 환전하시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하중 거리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많이 한답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그곳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여행 가시면 미리 인터넷에서 환전 가능한 금은방을 알아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께 참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앱에서 택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든 여행을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기에 편한 교통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택시와 세움입니다. 택시는 어디서나 다 있겠죠? 근데 세움은 베트남의 좀 특별한 교통수단입니다. 오토바이 택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명 이상 이동을 할 때 택시 이용하기가 더 편리한 것 같고 1명 이동할 때 세움 이용하기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앱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은 바로 그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베트남에 여행을 오실 때 이 앱을 꼭 설치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택시와 체험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격이 다 나오니까 택시 기사한테서 돈 덜 달라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번째로 길을 건널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 들으신 분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건널 때 교통 신호가 있는 삼거리, 사거리나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횡단보도를 찾기 힘들 때 사람들이 그냥 무단 횡단을 합니다. 물론 아무 도로에서 건너면 안 되고 특히 교통수단이 많이 돌아 지나가는 큰 도로에서 위험하니까 최대한 안 건너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실 때 자동차는 웬만하면 그냥 보내시고 오토바이 사이사이를 천천히 뚫고 가면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피해 갑니다. 아니면 길을 건너실 때 손을 들면서 잠시만요 이런 신호를 알리면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알아서 피해 줄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이 처음 베트남에 올 때 길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많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놀라우신 분들이 아마 길 건너기가 겁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적인 베트남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든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따라서 말하는 정도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예요 등등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것 같다는 몇 가지 베트남어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는 xin chào 라고 하시면 됩니다. xin chào, xin chào. 감사합니다는 cảm ơ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는 xin lỗi, xin lỗi, xin lỗi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만나요 라고 하면 hẹn gặp lại, hẹn gặp lại, hẹn gặp lại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 tạm biệt, tạm biệt, tạm biệ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은 다 기본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앱에서 택시나 체험을 이용하면 기사한테 베트남어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근데 갑자기 길에서 택시를 부를 때 기사한테 이 주소로 태워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적혀있는 주소를 기사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Cho tôi đến đây. Cho tôi đến đây. Cho tôi đến đâ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태워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걸로 주세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메뉴를 보여주면서 cho tôi cái này 라고 하시면 됩니다. cho tôi cái này, cho tôi cái này 이걸로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몇 가지 베트남 음식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bánh xèo, phở,
몬차 등등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tôi 플러스 음식 이름 이 표현을 이용하시면 음식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o tôi phở, 퍼 주세요. 쌀국수 주세요. 아니면 cho tôi bún chả, 문자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쌀국수를 먹을 때 고수를 안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수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 북부 소리로 không cho rau thơm, không cho rau thơm, không cho rau thơm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남부 소리로 không bỏ ngò, không bỏ ngò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직원한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베트남어로 bao nhiêu tiền, bao nhiêu tiền, bao nhiêu tiền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금액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적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여행 오기 전에 꼭 알아야 될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베트남 사람인 저는 항상 여러분께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베트남에 곧 여행 오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